네, 시청 반갑습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신광석의 신중한 시선. 네,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까요? 또 전날에도 수많은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지금 주도주 자체가 2차 전지 그리고 광물 자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한번 언급했었던 그림 중에 하나였죠. 바로 이 신에치스 라인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1950년대 미국 에치스 라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6.25 전쟁 당시 국동 방위선을 이제 만들었었죠.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어가지고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은 좀 제외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과거 군사 안보 라인이죠. 에치슨 라인이었고 현재는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게 바로 한미일 관련된 부분 동맹을 좀 암시하는 거죠. 이 빨간색으로 쭉 이 선이 이 바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곡선이 바로 뉴 에치스 라인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안보 라인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대만까지 해서 핵심 축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공산당인 이 중국을 좀 견제하는 이 부분인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중간에 좀 껴있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대상으로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입김을 좀 불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바로 러시아 관련된 부분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더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그리고 이 부분들이 바로 한미일 동맹, 이 삼각동맹, 물론 이제 대만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도장을 언제 찍느냐. 정말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모멘텀 자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급망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했을 때는 현재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기타 뭐 최근에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공급망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4월 19일 날 IRA 우려 국가 발표 예정. 바로 내일이죠. 내일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국내 성립된 한중 배터리 사업 합작법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요 기업들 좌측에 보시면 합작 주체가 SK온, 에코프로,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그리고 SK온 이런 식으로 네 단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구체, 뭐 반도체에도 필요한 거겠죠. 전구체부터 양극재,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좀 내포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업 합작법인인데 지금 이제 SK온과 에코프로는 이제 거린베이라는 회사와 중국의 회사와 조인해가지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24년도 완공. LG화학은 이미 지금 이제 이번 아마 분기 지나면은 화요코발트 회사와 진행을 했던 합작법이 진행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 쪽에서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SK그룹은 설립 논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의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딱 보시면요. 중국 광물 수입 의존도인데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필요한 그리고 또는 이제 반도체, 이제 전구체에 필요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바가 구성되어 있는 단락이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중국향입니다. 대부분 리튬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맨 위에 있는 중국의 수산화 리튬을 거의 독점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칠레에서 그러니까 칠레도 이제 매장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산업통상부에서 칠레 국가에다 실사조사단을 파견해서 리튬 관련된 부분들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다. 뭐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겠다. 이전에 이제 MB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를 이제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 실사단에 포스코 임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이틀 연속 진행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대부분 코발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산 코발트 정도는 생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통상 그래서 황산 코발트 생산하는 기업이 독보적으로 이제 코스모화, 그래서 코스모화 기업이 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97%, 나머지 3%가 기타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발표할, 물론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습니다. 우려국가 지정 관련된 부분들이 윤곽은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속보가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IRA 세부 규정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속보로도 뭐라고 나왔냐면 보조금 관련된 범위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혜택 관련된 부분들, 보조금 혜택 관련된 부분들에서 현대기아차의 차종들이 제외됐다라는 좀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G70, 제네시스 G70이 이제 전기차 시리즈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중국 광물을 이용한 의존한 배터리를 쓴다는 이유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한 1시간 전에 속보로 좀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 자체가 IRA 법안으로 중국 광물 수입 의존도를 높은 국가들한테는 철퇴를 가하고 또는 반대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이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나라한테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굳이 우리가 지금 전통 소재들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앞서도 합작법인 관련된 부분들이 에코 프로 그룹주들 물론 이런 노출도,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이 매출 비중에 대한 노출도는 합작법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 상승을 조금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전 MB 정부 당시처럼 자원 외교, 결국 핵심 광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위주로 뭔가 광구라든지 이런 뭐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아마 여러분들 이슈 기억하실 겁니다. 포스코 그룹이 이전에 한번 10년 전에 한번 사서 뭐 쉽게 해서 대박을 쳤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과 좀 이제 조인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럼 결국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무역 상사, 인터내셔널, 땡땡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2차 전지가 이제 약간 좀 멈출 때 주가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 지분을 몇 년 전에 매입해서 그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어느 정도 얻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역 상사 관련주들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면요. 자, 이제는 저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조금 기이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차트가 검정색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채 가격 3년차, 10년차 값을 이제 Y축 동행값으로 잡아서 비교한 차트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이동평균선 하나 그어져 있는 거는 장기 이동평균선, 300의 이동평균선인데요. 통상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보라색 라인을 보이실 겁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시면 통상 이 채권 가격이 먼저 좀 이격을 발생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누가 밑에서 같이 올라오냐면 주가가 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격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겹치는 부분 잘 주목하십시오. 여기도 겹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아래쪽에 항상 위치하거든요. 이렇게 이격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가 좀 채권 가격이 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주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했어요. 10년물 같은 게 거의 60티 정도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권 가격도 있지만 채권 가격도 있고 채권 수익률도 있는데 이거는 채권 수익률이 아니라 채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매도했다는 거는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자연스럽게 비례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속화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채권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지만 주가, 이 아래쪽엔 주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이 동행값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제가 뭐 언제부터 하락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기서 주가 상승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좀 수익 실을 하면서 포트를 조금은 비워두는 전략도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빨라봤자 뭐 빠르게 봐고 최소한 1, 2주 안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대책 없는 신용 잔고율. 물론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던 부분들을 한당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좌측은 코스피, 우측은 이제 코스닥입니다. 뭐 코스닥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거의 뭐 이제 10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신용률이 올라가면요. 주가 상승도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는 좀은 뭔가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신용 잔고 증가율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근데 지금 주가 상승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용 잔고율은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인데 그러면 이틀 전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 날의 신용 잔고율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신용 잔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 파티가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화면에 있습니다. 모두가 좀 잊고 사시는 것 같은데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월가나든지 연준 역사상, 연준의 거의 1세기 역사상 금리 인하를 들어갔을 때 당시 중립금리 도달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들어갔을 당시는 약 평균 9.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0개월. 근데 올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균 값을 매겼을 때는 금리 인하는 약 10개월 뒤에 연준에서 이루어진다. 중립금리 도달 후에.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대책 없는 신용 잔고율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지금 미국의 연방은행 기준금리가 5%거든요. 대략적으로 체감은 지금 한 3점 중반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결국 4%를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아직 5%대를 지금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조금 더 많은 피봇을 기대하는 듯한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들을 발판으로 여러분들은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재료가 노출되면서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파티를 4월 26일까지는 우리가 즐기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화요일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